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지방선거에 여러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분 또 모시겠습니다.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영주시장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명달입니다. 아, 해수부 차관을 역임하셨는데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서 영주에서 이제 초중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뭐 과분하게도 서울대학교 가서 정치학과 또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하고 또 행정고시 합격해서 저 뭐 박근혜 대통령 또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또 국토해양부 또 여러 부처 거쳐서 또 해양산부 차관으로 작년도 6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시군요. 예, 송명달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보니까 정통 그 행정 관료로 네, 사회생활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부 잘하셨네요. 전교 1등이네요. 아이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고요. 대학 가서 좀 조금 빌빌거렸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그 경북 영주라고 하면은 저도 경북 영주에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동은 그러셨어요? 가봤는데. 예. 영주는 안동 그 옆에 있는 안동 좀 안동보다 북쪽에. 위로 갑니다. 그죠? 북쪽입니다. 영주는 예. 어떤 도시입니까? 영주 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 점이 되게 안타까워서 이번에 영주시장 나오게 됐는데요. 예. 영주 하면은 저도 소개를 하면은 안동 위에 소백산 밑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 보통 이제 풍기인삼 또 부석사 소소원 또 잘 아시잖아요. 아, 그거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예. 바로 영주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주가 예로부터 이제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 강하고 그리고 이제 풍기인삼 또 영주 한우가 전국의 한 10% 이상 예. 차지하고 있고 사과도 전국 제일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우, 사과 이렇게 또 농업이 발달된 반면에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첨단 베어링 국가 산단도 조성을 하고 아, 있습니다. 베어링이 뭔가요? 베어링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선박이 엔진 돌아갈 때 그 이제 뭡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계 부품과 예, 부품 기계 사이를 부품 이렇게 사이를 원활하게 돌리는. 연결시키는 예 그건데요. 뭐 드론에도 있고 예. 우리 휴대폰에 진동 일으키는 것도 그 나노 베어링이라고 해서 베어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베어링 산단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제 조성 중이고, 예. 지금 조성 중이고 한 2년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이게 영주시는 도농복합형으로 예. 이루어진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도시겠네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원래는 이제 영주시, 영풍군 이렇게 있다가 예. 합쳐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우리가 뭐 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다. 예. 뭐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주도 경북의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경북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유권자들 특성이 어떻습니까? 유권자들 특성이 저희 영주가 조금 사실 진보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 25%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영주가 예로부터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 기관사들, 철도 노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또 제조업들 있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 예. 또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단체 예. 이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는 그럼 25% 좀 정도는 진보층이다. 민주당 좌파표가 있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어허. 근데 그 여전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또 구미, 선산 이쪽 네.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네. 영주에 많이 계시는 그 유권자님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붉은 말띠 병호생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붉은 머플러를 하고 이번에 설에 좀 지역을 돌았는데 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하. 예.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고 또 저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모시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네. 단식 8일차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예정도 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예. 오전 10시쯤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 손을 잡아주고 단식을 아주 아름답게 끝내는 장면에서 그 장면 보셨죠?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때 나타나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또 어르신들께서 네. 사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가슴 뭉클했고 역시 박근혜다. 이렇게 역시 박수를 박근혜다. 쳤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방송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타이밍을 아주 잡아내는 건 거의 선거의 여왕이다. 네. 그런 그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 타이밍을 잘 잡아내시고.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그 단식 끝내는데 아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청와대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네. 이 선거운동한테 좀 어필 되시겠네요. 뭐, 네, 뭐,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네.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영주 출신이신데 예. 어떻게 해수부를 그 당시 그 행시 치고 나면은 예. 이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적순으로 쫙 이렇게 그 뽑아서. 갑니다. 해수부를 왜 그때 해운 낭만증 안 있나요? 아, 제가 이제 95년에 행정고시 합격했고, 해양수산부가 96년에 생겼죠. 96년 8월 8일에 예, 예. 생겼고요. 저희들 이제 부서 배치가 96년 11월 말에 그럼 있었습니다. 해수부 그때 해양수산부 창립 멤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오. 예, 그때 이제 신상우 초대 장관님, 예, 또 이제 임창열 또 차관님에서 상당히 힘들이 세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 여러 부처에 계신 선배들한테 어디가 좋겠냐 하니까 다들 해양수산부 그때는 해양부라고 약칭했는데 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내륙 출신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있나 한번 또 그 넓은 세상 한번 봐야겠다 해서 그때 해양수산부를 갖고 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때 부산 해운항만청에 내려갔었죠. 아, 네. 아니 제가 그 대담하기 전에 그 프로필을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의 저 카디프 대학이라고 예. 저도 카디프 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 예. 그때 그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거 2000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저 딱 가기 직전에 그 떠나셨네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저를 몰아내셨군요. 저는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거기서 사실은 그 카디프 대학이 전 세계에서 해양수산 어떤 공무원들, 관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거기서 전공으로는 뭐 하셨어요? 그때 전공이 두 가지가 있었죠. 아마 이제 머린 팔러시하고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가 있었고 저는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였습니다. 물류 예, 쪽으로. 물류 쪽. 예. 물류가 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대동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오늘 대충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는데 저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공도 같은 전공을 하셨고 또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장관 빼고는 다 한 겁니다. 네, 장관은 지금 정무직으로 있기 때문에 차관까지 했으면은 해수부 그 공무원으로 시작하신 분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셨던 마라톤으로 치면 거의 42.195km 또 이제 피니시 라인까지 가신 분인데 최근 그 이제 이 시장 자리라는 것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예. 정치인의 어떤 역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예. 최근 1년간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진짜 가슴을 아프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어떤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거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 계엄이 여러 가지 법적인 뭐 그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사실 장관들 줄 탄핵시키고 특활비 특경비 삭감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내란 유발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좀 저해한 측면이 있지 않았냐. 저도 그때 뭐 당시 차관으로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해양수산부는 사실 뭐 그다지 그나마 덜했지만 뭐 다른 부처 아마 장차관님들 상당히 힘드셨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계엄을 일부 유발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활비, 특경비 이런 거 삭감하면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특활비, 특경비 삭감되면은 예를 들어 장관 업무 활동, 차관 업무 활동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이제 특활비, 특경비는 주로 이제 검찰, 경찰이 예. 이제 특수한 활동을 할 때 쓰는 비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은밀하게 하는 정보 수집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간첩을 잡는다. 이런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카드를 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현찰이 필요할 때 그런 거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간첩죄 개정을 끝까지 지금 해태를 했거든요. 이번에 뭐 통과시킬 것처럼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 왜곡죄를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간첩죄 개정이 또 불발이 돼버렸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정말 내란을 유발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도 쌉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또 국민들 저희 또 보수 쪽 유권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외부에 그런 또 적이 있으면 보수 진영은 또 뭉쳐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두 번이나 이제 스스로 분열되어서 예. 결국 이제 정권을 내준 게 아니냐 뭐 저희 그런 측면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네. 아니 당대표 지금 선출한 게 작년 8월 이제 9월부터 취임인데 지금 뭐 9, 10, 11, 12, 1, 2 뭐 이제 뭐 1년도 안 된 한 6개월, 7개월 된 지도부인데 이걸 끄집어내려고 지난해 말부터 난리를 쳤거든요. 소위 말해서 내부 총질러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인지 또는 국민의힘의 상대 진영인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국 정치인이 뭐 본인의 뭐 당선 또 인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은 뭐 또 정치인의 속성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또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또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 때 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 같은 거 있던데요. 네,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운영지원과장 뭐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 한 3년 2개월 하면서 이제 네 번의 해양수산부에서 네 번의 장관님 모셨고 그리고 이제 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지원과장을 하거나 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갔다 오면 이제 바로 국장으로 공단으로 승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했는데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 정부에서 핵심 조직 맡았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다시 과장 보직을 받아서 하다가 뭐 또 이제 능력을 또 인정해 주셔서 네. 또 이제 승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저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운영지원과장이라는 것이 인사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 완전히 적폐로 몰리셨군요. 일부 또 그렇게 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과장 오래 하셨습니까? 한 1년 반 더 했습니다. 과장을 1년 반 더 하셨군요. 네. 참, 이 문재인 정권 이야기하면 제가 참 정말 언론 분야에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참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행시킨 정말 암흑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또 이 피해를 보신 또 그런 경험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주시장이라는 자리는 지금 영주의 유권자가 얼마나 되죠? 인구가 얼마나 되죠? 영주 인구가 지금 한 97,000 됩니다. 97,000. 네.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중앙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한다는 50만 명 이상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경선이 벌어질 텐데 시장을 왜 하고 싶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수부 차관이란 자리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 예. 해수부 차관 하시고 나서 고향의 영주시장을 왜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소멸 인구 감소 문제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인구 감소가 왜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지방이 살 여건이 좀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고 교육하기 어려우니 애들 안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지방이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또 30년 동안 하면서 늘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었으니까 바다와 관련된 업무들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부처 가서는 또 뭐 관광물류 업무도 하고 그랬었지만 늘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야 이런 거를 한번 우리 고향 영주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고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영주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영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잘 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영주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뭐 연애 인구 감소가 한 500명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1,700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도 10년 전에 한 23%, 작년에 35%, 앞으로 한 10년 뒤면 50%. 이제 아마 지역 소멸 공동체가 상당히 와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0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또 중앙 행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정기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저가 좀 영주를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되면 지역이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영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걸 접근해야 될지.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국가산단 베어링 국가산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조성 중에 있고 그 일단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모이고 된다. 그래서 일단은 베어링 국가산단을 저 생각이 기업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줘서 일단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를 모이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여수 가보셨죠? 예, 가봤죠. 아쿠아리움 가보셨죠? 가보셨죠. 예. 제가 유치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아쿠아리움이 650억 원짜리 민자를 유치해서 이제 건설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에서 상당히 어렵게 봤어요. 향후에 전망을 어렵게 봤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때 요구한 게 이게 3년 동안은 운영할 수 있고 안 되면은 나중에 국가에서 사들이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는 해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서울역에서 여수 가는 KTX 불납니다. 계속 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저도 영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백산 그리고 이제 한우 또 풍기인삼 그리고 사과 이런 또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자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영주에서 세계적인 웰리스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관련 인프라들을 확충하면서 그리고 영주의 그런 특산물들 또 한번 판매하는 확충도 되고 그다음에 웰리스 엑스포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치유관광 시대를 소백산 밑에 영주에서 한번 열어보고 영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야, 그러면 지금 해수부 차관하시면서 사실은 글로벌한 행정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구상하시는 그런 내륙 지방 고향이 이제 내륙이잖아요. 그럼 해수부 차관하시면서 경험했던 이런 아주 글로벌한 이런 해양 행정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해양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분야지 않습니까? 해운항만
그리고 이제 수산, 그리고 이제 해양 정책이나 이제 지역 개발 업무인데 일단 지역 개발 업무가 상당히 영주 개발 업무하고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항만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 물류잖아요. 예. 영주는 철도 교통이 중심지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철도를 이용한 뭐 관광객이랄까 또 물류랄까 이제 베어링 국가 산단이 생기면 또 당연히 또 철도 내지는 도로교통 물류를 통해서 또 운송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수산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종의 식품이지 않습니까? 식품이죠. 예. 농산, 농업도 역시 식품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관련성이 다 있습니다. 야, 네. 이게 원리가 이 통섭이 되는 네. 통섭이 되는 예. 오늘 제가 이 대담을 나눠보니까 아주 고수를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해양수산부라는 게 뭐 이 기자님 잘 아시지만 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게 해사 안전 분야,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가 또 플러스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과학기술개발 R&D 분야도 플러스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영주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주에 최근에 이제 영주댐 준공이 됐는데 예. 결국은 거기도 이제 환경 문제가 이슈거든요. 예. 이 물을 상대로 하는 환경 부분. 지금 KTX가 아마 그 청량리에서 출발한 게 경북 중부지방을 지나는 것 같은데 영주하고 관련이 없나요? 그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TX가 영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서울역에서 예. 청량리역에서 이제 영주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영주 청량리역에서 한 4시간, 4시간 반 걸렸어요.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은 2시간대다. KTX. 예, 2시간 안팎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류 혁명이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말씀을 안동까지 가셨다 그래서 예, 예. 당연히 이제 앞으로 영주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관심사가 아주 비싼 분을 만나고 고수를 만나니까 제가 조금 수준이 쫙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조간신문에 보면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 남대문 시장에서 샀다는 5만 원짜리 야상이 있고, 네. 이번에 뭐 공천 과정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개망신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발언도 하시고, 또 뭐 장동혁 대표도 대표 이름 받아서 공천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다 저 컷오프다 뭐 이렇게 아주 공정한 그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승리해야 된다는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방선거까지 져버리면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력 넘어가, 국회 권력 넘어가,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일종의 형식 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실제 내용은 독재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덤벼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참 서울에서 뵀던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또 시민분들께서 그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지방선거는 승리를 해야 된다.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에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고 구태 정치하지 말고 진짜 참신한 인물. 그럼 참신한 인물이란 무엇이냐?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 하면 된다. 심플해요. 누구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진짜 지역을 살려서 앞으로는 사실 뭐 중앙의 시대에서 지방의 시대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제대로 경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 민심은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셔야 될 텐데, 예.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의 강점은 도덕적이고, 예. 도덕적으로 깨끗하죠. 일단은 왜냐하면은 아시지만 이제 차관까지 가려면 인사검증을 엄청 거치거든요. 인사검증 많이 거치겠죠. 예, 뭐 부의사관 때부터 국장 승진, 실장 승진, 또 이제 차관까지 가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한가를 우선적으로 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차관까지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부처에서 뭐 가장 베스트. 베스트고, 또 이제 뭐
뭐 대통령실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경쟁도 했고 또 재정경제부에서 또 제가 또 파견을 갔었어요. 네. 예, 가면서 그런 또 업무들 충분히 익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법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관이 또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인맥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차관까지 가게 되면은 뭐 지역에 자주 못 내려갑니다. 예, 제가 또 부모님이 영주에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부모님 또 돌봐드리고 이제 모시고 하는데 부모님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내려가서 모시다 보면은 뭐 딴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뭐 인맥이 소위 말하는 인맥이 약하다.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저를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의 인맥이 또 약하다라는 것은 저는 또 그게 강점이다라고 보거든요. 지역의 인맥이 그다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챙겨줄 사람이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오로지 시민 또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또 역설적이지만 또 강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으로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말입니다. 본인은 해수부 경력이 없는데 참모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보고서라든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이렇게 적어오는 레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딱 보는 순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페이퍼 누가 썼냐? 이러니까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송명달 전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역시 실력자구나, 고수다. 자, 오늘 우리 대담을 좀 이렇게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네. 또 이 방송을 또 영주 또는 안동, 경북 지역에 네.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중앙부처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지혜 쌓고 그리고 또 진짜 많은 또 훌륭한 분들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지난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제가 국가와 중앙부처에서 봉사단 활동을 접게 됐는데 또 저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 고향 영주 또 경상북도 북부 지역 나아가 경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이 잘 살아야 됩니다. 지역이 진짜 잘 살아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라든지 또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지역을 다시 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공천하고 또 그런 사람들 뽑아서 준다면 우리 앞으로 지역도 잘 살고 국가도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저의 마지막 여생을 우리 국가 또 지역 영주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